케이스 리포트 CU의 탄생 잘입니다. 잘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이번에는 오피스넥스의 조성우 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넥스의 조성우 대표가 하는 사업 영역은 사무문구 전문점입니다. 이 사무용품점은 음식점 사업은 싫고 너무 쉬운 사업 싫고 뭔가 사업다운 사업, 약간 진입장벽 있고 어렵고 그런 사업을 좋아하는 분에게 적합한 그런 업종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이 있는 창업자에게 어울리는 사업인데요. 이 오피스넥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내 사무용품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정직과 신뢰를 원칙으로 기업 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피스넥스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무용품 시장 이슈 키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MRO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들의 시장 개입입니다. 세 번째, O2O 사업 강화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해외 유명 사무용품들의 기업 국내 시장 유입입니다. 다섯 번째, 대체 근무제 확대로 인한 소비 감소입니다. 여섯 번째, 디자인 문구 시장의 수입 브랜드 진출과 성장입니다. 이런 이제 그 사무용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그 변화를 헤쳐나왔으며 그리고 지금도 그 변화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기업 사장들도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성우 대표의 사진입니다. 고객 우선의 정도 경영으로 고객이 믿고 찾는 최고의 사무용품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도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누구나 이렇게 좋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또는 마케팅 회사에서는 가장 고객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슬로건만 내세우고 거기에 명실상부하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조성우 대표는 5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350여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서비스하라는 경영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2016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의 이 사무용품 분야 중에서 오피스넥스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 업계 1위 업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또 운영 중인 가맹점의 5년간 동종 업계 배점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5년도부터 사무용품 시장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인데요. 오피스넥스라고 하는 이 그 브랜드의 뜻은 넥스라는 게 알 수 있듯이 차세대 오피스 환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내 사무용품 시장의 초기 멤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피스넥스는 오피스 다음 세상을 의미하고요. 차세대 오피스 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토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죠? 우리가 기업의 과거의 역사는 그 기업의 정말 역량, 자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면 이름에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가서 승리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미래의 고객들에게도 우리가 계속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미래의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겠죠. 미래를 보고 사업하는 게 정체된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 후불제를 적용했고요. 쇼핑몰과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누구보다 빨리 시행했던 것은 바로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경영에서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장이 생각하는 그 경영 철학이 항상 기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조성우 대표는 넓더라도 정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과 함께 업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적 경제 체계잖아요. 요즘은 거짓말하면 또 시장에 반하는 어떤 경영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넥스는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 논란이 드센데요. 가맹점과 상생하는 그런 사무문구라고 하는 업의 본질에 대한 정도 경영, 차근차근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맹점 상생에서는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업의 본질, 상품 구세, 품질 관리,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고객 만족 중시 정책, 가맹점 상세, 협력업체 관계, 이것이 이제 이 사무문구 용품점의 업의 본질이에요. 키 석세스 팩트를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무문구 용품점은 상품의 구성과 구색,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B2B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높고 거래 기간이 긴 반면에 고객 만족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특성상 상생이 가맹점과의 상생이 중요하고요. 또 이 사무문구 용품점은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유통업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갑질하지 않는 협력업체 관계, 이런 것들이겠죠. 첫 번째로 혁신적인 경영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차세대 오피스 문화, 이런 구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찌감치 온라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강화해 왔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기반으로 관공서, 기업과 MRO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폐쇄몰인 기업복지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복지몰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라인과의 경쟁이 강화될 것을 강화해서 미리부터 MRO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가맹점들이 서류 작업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가맹점의 제휴를 본사가 대행해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가맹점들이 다 복지몰을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런 복지몰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오토몰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들과의 거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오피스넥스의 경쟁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분야에서 그 업계 최초로 이 그 사무용품 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 후불제를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거래를 일반 고객들은 그렇지 않지만 기업들의 거래 특성을 반영한 것이죠. 보통 기업들은 월 1회 사무용품을 주문하고 나서 월 1회 대금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수가 있지만 B2B 거래는 안정적이고 불황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그런 특징을 살려서 거래처를 잘 안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특성을 살려서 인터넷 쇼핑몰 후불제를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의 판매장과
제조사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 구조를 단축했습니다. 문구는 취급 품목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일 거래가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입니다. 전문적인 구매팀을 두고 13,000여 개의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PB 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통한 매입 경쟁력을 강화한 것인데요. 사실 모든 유통업에서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유통업이라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어떤 품질이 좋은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유통업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제품 관리와 검증된 우수 제품만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을 분석해서 고객 반응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반응이 나쁜 제품은 취급하지 않고 잘 팔리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해서 새로운 인기 상품을 개발하는 데 반영하는, 이렇게 제조사, 유통, 고객 모두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왔습니다. 또 소비자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했는데요. 특히 좀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수입 대체 상품 개발입니다. 수입품 중에서 인기가 있는 상품들을 국내산으로 대체를 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이런 자체 브랜드 홍보로 국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세 번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마케팅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안 하는 기업치고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프랜차이즈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무문구 업종에서는 오프라인 카탈로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카탈로그의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했는데요. 보통의 이 오프라인 카탈로그에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피스넥스는 모델을 사용해서 카탈로그에 생동감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뻔할 것 같은 카탈로그에 이제 생동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카탈로그를 매년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발행하는 이유는 취급 품목수가 많아서 단종이 됐거나 새로 등장한 제품에 대한 교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보다 일찍 제조해서 배포하는데요. 보통 매년 10월에서 11월 달 정도가 되면 이미 카탈로그가 나와서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넥스의 특징인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전속 모델을 계약을 했고요. 또 늘 똑같은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TV 드라마에 협찬을 한다든지 야구장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 실제로 매일경제신문에서 선정하는 그 100대 프랜차이즈에서는 5년 연속 선정된 몇 개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경제신문에서 100대 브랜드로 5년 연속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맹점당 평균 매출이 높고 또 폐업률이 낮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업계에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라든지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유통대상 수상, 또 100대 프랜차이즈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 감동 전략입니다. 친절은 기본이고 친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는 고객 감동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가맹점주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신속한 배송입니다. 기업체에서 어떤 문구를 주문을 하고 나서 급하게 주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배송해 주기도 하고 또 당일날 하루 정도
배송하기도 하지만 오피스넥스는 배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주문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하루에 3번 배송을 통해서 가맹점이 조금 힘들더라도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이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 감동을 주는데 가장 중요하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불만이 있어서 어떤 항의를 했는데 그게 3일 지나서 답이 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이 스피드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고 서비스하라라고 하는 이런 경영 방침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배송하는 직원들이 깨끗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배송을 한다든지요. 포장을 할 때도 이 B2B에서는 그 용량이 좀 많잖아요. 포장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고객이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그 고객 불만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그 물건을 진열을 해가지고 가지고 갔을 때 그 담당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통 이제 좀 큰 기업들은 항상 문구를 정리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 장소에 뭐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깨알 같은 고객 만족의 노하우를 매뉴얼에 담아서 가맹점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5번째는 과학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그 사무문구 용품점 그 프랜차이즈 기업에 비해서 훨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서 고객 관리, 적객 응대, 영업 전략, 가맹점 운영 및 성공 노하우를 정립해서 가맹점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가맹점주들의 장업 교육에서 또는 지속적인 교육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비결은 프랜차이즈의 상생 경영입니다. 가장 큰 경쟁력은 광역 상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갈등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상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종관 대표는 모든 의사결정은 가맹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려고 애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관 대표의 철학은 늦더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정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가맹점 하나하나가 제대로 영업하고 자리 잡는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리 투자비가 많아도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창업자는 가맹점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문구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 시스템 속에서 일을 했던 그런 직장인 출신이 오히려 사무문구업에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력은 가맹점과의 소통입니다. 가맹점과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가맹점 회의를 가지고요. 연 3회 이상 매장 관리자 회의를 통해서 영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구의 날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또 거기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체육 행사를 벌이고 있고요. 연 1회 가맹점 컨벤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성공하는 기업들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일에 진행되는 가맹점 컨벤션에서는 다양한 부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발전하는 그런 발전적인 사례들을 가맹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 소통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가맹점주인가를 좀 봤더니요. 문구사업 경력자보다 기업체 근무 경력자, 퇴직자가 더 이렇게 가맹점주들 중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시스템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대부분 성공한 사업자로 자리매김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맹점주든지 간에 이 사무문구 용품점은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수명이 긴 업종이고 B2B 사업이어서 안정성이 있지만 반드시 함께할 핵심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점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부부가 함께해서 부부가 역할 분담을 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 관리와 내부 직원 관리 또 영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업의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조건을 살펴봤더니요. 점포 포함해서 총 투자비가 1억 5천에서 3억 원대 정도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액수를 한 1억 원대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성공에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문구 용품점에서 정도 경영을 지키면서 혁신적인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오피스넥스의 성공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길을 만들어 나가는 리더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혼자 설 수도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인가? 한마디로 자력갱생이 안 되는 그런 삶인 거죠. 아니면 내 한 몸, 우리 가족 정도 겨우 부양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와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사랑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넘치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야지만 나눠주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50대 은퇴해서 갈 곳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혹은 10년, 2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미리 준비해서 유능한 사장으로 가는 길, 어느 조직에서나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가 되는 길, 열매와 성과를 거두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길, 바로 그 길을 시효의 탄생 창업학교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3785-8406 부자비즈 네이버닷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내일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가는 중요한 지름길 중에 하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